KBS 박대기 기자의 시선으로 경제의 과거와 현재 또 미래까지 살펴보는 경제대기록 시간입니다. 박대기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마트폰 이야기 그리고 또 네. 중고 스마트폰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혹시 스마트폰 중고로 좀 사보셨나요? 예. 제가 사실 스마트폰을 많이 좋아해서 예전에 중고로 팔기도 많이 했고 중고로 사기도 많이 했는데요. 예. 이게 좀 그럴 때마다 좀 아쉬움이 많이 있었어요. 일단 많이들 불안해하시는 게 우리나라에서 왜 중고 스마트폰이 잘 정착이 안 됐냐 하면은 너무 많은 개인정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사진, 메시지, 그렇죠. 인증서 이거 다 옮겨도 될 것인지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런 문제들 저도 문제점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오늘 좀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중고 거래 되게 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다른 중고 거래 뭐 중고차라든지 가전제품 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중고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은 좀 더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술 발달 속도가 그동안은 스마트폰이 무척 빨랐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정말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와서 예전 생각해 보시면은 셀프 카메라 기능 처음 들어왔을 때도 깜짝 놀랐고 또 여러 개의 렌즈라든지 맥세이프, 지문 인식, 안면 인식 기술 들어올 때마다 떠들썩하게 며칠 동안 보도도 이어지고 그리고 실제로도 사람들한테 유용한 기능들이 계속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럴 때는 2년 전 스마트폰은 좀 구시대의 유물처럼 느껴지고 아무래도 안 되는 기능도 많고 그래서 이제 좀 많이 꺼렸던 그런 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전에 국내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막대하게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공짜폰이라고 많이 기억하시죠. 그쵸. 그래서 거의 공짜나 아니면은 뭐 1-20만 원 정도만 내면은 새 폰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구태여 중고폰을 안 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저도 이제 인터넷이나 성지라고 알려진 싸게 파는데. 네, 싸게 파는 곳 보통 그런 데는 간판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몰래 파는 것처럼 해가지고 가면은 또 가격을 물어보면 안 되는 정책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고를 당할까봐. 그래서 계산기에다 두드려서 숫자로 보여주고. 네, 숫자로 보여주고 암호처럼 손가락 신호로 이렇게 하면 오케이 하고 이렇게 사가는 그런데도 취재차 가본 적이 있는데요. 사진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무래도 그런 새 폰 사는 문화들이 활발했기 때문에 중고폰 거래가 국내에서는 상당히 좀 뒤떨어진 편이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새 폰 나오면 기기 바꾸고 2년마다 약정 다 되면은 기기 바꾸고 이게 참 많았었는데 요즘엔 또 그게 좀 뜸해지는 것 같고요. 근데 요즘에 다시 중고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경기 때문일까요? 경기도 너무 안 좋고요. 특히 뭐 최근에 자영업 경기라든지 이런 건 정말 말할 수 없이 안 좋은 상황이고 또 스마트폰 가격이 너무 올랐습니다. 이제 200만 원 넘는 스마트폰도 흔한 시대가 돼가지고요. 뭐 아이폰 프로맥스라든지 190만 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또 삼성전자 Z 폴드 6 같은 경우에는 제일 싼 모델이 220만 원인데 이게 사람들이 폴더블이 싫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너무 비싸서 안 씁니다. 네. 폴더블에 제가 있는 게 아니라 가격에 제가 있습니다. 220만 원에 제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 가격이 TV라든지 냉장고, 세탁기보다 훨씬 더 비싸지니까 너무 이제 가격 부담이 심해진 겁니다. 이게 또 한 가지 측면이고 또 다른 측면은 이제 상향 평준화가 다 됐습니다. 대략 한 4년 전부터 더 이상 새로운 기능은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카메라 화소수도 비슷비슷하고.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억지로 새 폰 나왔다고 기사를 쓸 때가 있는데 과연 뭐가 달라졌나? 뭐 더 성능상으로 이제 CPU, AP 성능이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그게 체감은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격은 과거보다 뭐 100만 원씩 더 주고 사야 되는데 성능은 4년 전하고 별 차이가 없네. 그러면 구태여 새 폰이 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죠. 뭐 괜히 그냥 카메라 위치만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디자인이 바뀌고 있고. 카메라를 이제 가로로 배치할 것이냐 세로로 배치할 것이냐 뭐 그런 정도 차이고. 또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그 중고 스마트폰 판매 사업 시작한다고 밝혔더라고요. 근데 이런 중고 스마트폰 사업이 오히려 우리나라가 좀 늦은 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뭐 일본이라든지 미국에서는 리퍼비시라고 하죠. 물론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들도 이런 이제 새것 같은 중고 또 인증 중고된 제품들 유통되는 문화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대형 전자매장 이런 데 가보면은 리퍼비시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고 이 리퍼비시 제품이 좋은 점이 어느 정도까지 보증을 해줍니다. 6개월이라든지 이 정도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샀다가 이제 초기에 문제가 생기면 반품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장점이 있고 새 것보다 가격이 20-30% 정도 싸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이용하시죠.
하지만 이제 국내에서는 우리나라 제 생각에는 제조업 국가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뭐 새것 팔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그동안 제조사들이 구태여 이제 리퍼비시를 팔면은 새것 판매 간섭 효과가 생길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구조상 특히 이제 통신사들이 들어가면서 새 폰을 보조금을 주고 유출해서 2년 동안 딴 데 못 가게 묶어두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영업을 하다 보니까 예. 국내에서는 이제 새것 위주로 유통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말기 유통을 거의 다 통신사들이 꽉 잡고 있었고요. 네. 요즘 세대들은 어떨까요? Z세대들은 좀 요즘 중고폰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레트로 문화 영향인데요. 레트로. 예. 예전 아주 이제 한 5년이나 10년 전 전화를 보면은 예, 사진 촬영 그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제 500만 화소 그래가지고 찍어보면은 그 노이즈가 자글자글하게 끼고 혹은 이제 디테일이 안 보이고 그냥 이제 흐릿하게 보이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또 그런 게 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 예. 특히 이제 Z세대는 그런 감성을 또 선호하는 그런 문화가 있고 레트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 Z세대의 레트로는 1980년대나 70년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2010년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지금 20대인 Z세대가 10대였던 때 좀 더 이제 자신들에게 평화로웠던 시대 이런 것들을 좀 그리워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6S나 아이폰 7 정도 나왔던 시대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런 폰들이 사실 이제 나온 지 10년 정도 된 폰이라면 가격이 거의 없어야 될 텐데 네. 실제로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에 거래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통해 가지고. 그렇죠. 외관만 좀 깨끗하면. 네. 왜냐하면 이제 폰으로 쓰겠다는 것보다 서브폰이라고 하는데 두 개를 들고 다니면서 옛날 감성으로 하나 찍는 거죠. 그러니까 한 2010년대 초중반 네. 모델들. 어떻게 보면 뭐 CPU나 DRAM 이런 거 딸려서 속도는 막 떨어지고 버벅일 수는 있겠지만 네. 감성으로 들고 다니는. 네, 사진은 아주 예쁘게 찍히고 저는 이게 그냥 좀 그들의 하이 문화로 볼 게 아니라 상당히 괜찮은 문화라고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죠. 옛날 안 그랬으면 버려졌을 그런 스마트폰을 재활용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사실은 맞아요. 예, 사실은 이제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도 한 20-30년 전에 폰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미야자키 하야오라고 다들 아시는 하울이 움직이는 성 만든 감독 같은 경우에는 50년 정도 된 우리나라 폰이 비슷한 시트로엔 자동차를 타고 다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스타일이고 감성이고 그렇죠. 이게 뭐 비싼 차라서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옛날 감성으로 타고 다니는 거죠. 그렇죠. 그 느낌이죠. 네, 그런 것처럼 Z세대는 10년 전 감성으로 사진을 찍는 겁니다. 지금도 간혹 보면은 옛날 각그랜저나 네. 갤로퍼 네. 다시 저도 그런 타고 다니시는 분들 있으면 그런 느낌. 저 한번 타고 싶어요. 저도 그렇죠. 멋지죠.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또 필름 카메라, 즉석 카메라 네. 아니면 옛날 부모님이 쓰던 디지털 카메라 이것도 얻으려고 한다고 하고요. 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중고폰을 선택하는 심리는? 일단 가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리퍼비시를 사면은 20-30% 정도 싸기 때문에 네. 이걸 하고요. 또 이제 믿을 만한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꼭 대기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전자제품 전문 판매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 수리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좀 알뜰 소비 문화가 있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폰을 자주 바꾸진 않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양면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워낙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나라 전체적으로 새 폰을 쓴다, 새 차를 산다 이런 게 아주 그동안 강했거든요. 또 국산폰 또 업체들이 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좀 옅어지고 있고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예전처럼 이제 새 것을 숭배하는 문화가 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그 옛날 거 쓰면은 기능이나 좀 기술력 면에서 좀 떨어진다. 이런 인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쓸 때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실제로 쓸 때는 저도 이제 새 폰이 나올 때마다 좀 그 리뷰나 검토를 하는데요. 한 4년 정도 전 갤럭시로 치면 S21, 아이폰은 한 아이폰 13 정도 이후로부터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그쵸. 그 뒤로 들어온 것은 인공지능 기술 정도가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 삼성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21이나 22 이후로는 인공지능도 거의 다 업데이트를 해줬거든요. 많이들 쓰시는 게 서클 투 서치라고 어떤 사진 중에 어떤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그걸 인터넷 검색해 주는 기능이 있는데 S21부터는 거의 그 기능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사실 그게 또 구글의 기술. 네, 사실 그렇죠. 원래는 구글 기술이기 때문에 뭐 안드로이드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식인데 뭐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뭐 최신 그 인공지능 기술은 16 이후로 해주겠다고 했지만 뭐 그동안 적용돼 있는 건 대부분 다 적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바꿀 필요가 없고요. 또 통화 음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마트폰 이전에 예전 전화, 구형 전화 이때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뭐 지금 전화라고 음질이 더 특별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뭐 음질로는 이제 구분이 안 되죠. 네. 최신형인지 뭔지. 그 대부분 중고 스마트폰 사시는 거는 거의 직거래 많잖아요. 온라인 직거래. 네. 물론 이제 중고 거래 플랫폼 기업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네. 대부분은 그러면은 실제 직거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많이들 아시는 그 몇 군데 사이트에 통해 가지고 시세도 형성돼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직거래 올리고 매물 올리고 연락을 받으면 이제 보내주는 식으로 되는데 그렇죠. 그런 데서 사기 판매가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맞아. 그래서 박스만 보내고. 네, 박스 보내고 열어보면 벽돌 들어 있고 황당한 그런 사례들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구제 방식이 다 있습니다만 귀찮은 일이죠. 그래서 이제 좀 불만이 많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인증 제도가 있는 일본에서 구입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오프라인 매장들이 활발하게 잘 돼 있고 또 가면은 이제 어느 정도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그 보증 기간을 믿고 구입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아, 우리나라 국민이요? 네. 일본 가서 중고폰을 사온다고요? 네, 아니면 이제 온라인으로 일본에서 이제 주문한다든지. 아, 온라인으로 일본 네. 사이트에서. 네. 그래요. 또 직거래 하신 분들도 많은데 그 직거래 대신에 그 택배로 받으실 땐 에스크로 중간에 네. 금융사 하나 끼고 이렇게 거래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러면 중고 거래가 더 활발해지고 대기업까지 이제 중고 시장에 진출을 하면 과연 고가의 스마트폰 가격이 좀 꺾일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그 고가의 스마트폰 가격을 방어하려고 이런 중고 사업을 하는 것이냐 이것도 좀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삼성에서 일단 끼어들었는데요. 저도 네.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중고를 팔긴 하는데 의외로 비싸게 팔더라고요. 약간 현대기아차가 중고차 시장 네. 진출했을 때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S24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95만 원 정도에 파는데 예. 사실은 이 최신 폰이 100만 원대 초반이기 때문에 뭐 새 신폰 대비해서 한 20만 원 정도밖에 안 싼 셈인데요. 예. 이게 사실은 비싼 이유도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완전 중고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판매를 한 다음에 일주일 안에 반품된 것들을 다시 포장해서 파는 거거든요. 전문용어로 단순 개봉. 예, 예. 그렇습니다. 단순 반품, 뭐 단순 변심, 뭐 이런 것들을 파는 거기 때문에 완전한 중고 판매는 아니기 때문에 좀 약간은 기본적인 중고 판매랑 좀 다르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좀 더 활성화를 할 생각이 진짜로 있다면은 가격을 좀 낮춰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아마 품질 보증도 또 해줄 테니까요. 네, 품질 보증도 2년 따라가기 때문에 사실 그 가격에 나름대로 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시장이 활성화되기에는 좀 부족한 가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내가 쓰던 폰을 누군가한테 팔았을 때 혹시나 네. 내 개인 정보가 복구되지 않을까. 네. 내 개인정보가 다시 어디로 새나가지 않을까. 이거 걱정되거든요. 네,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공장 초기화를 시켰는데 이게 복원이 됐다. 그래서 이제 몇 번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게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은. 예, 왜냐하면 이제 복구시킨다는 것이 모든 파일을 물리적으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우는 거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되살아날 수가 있는데요. 몇 가지 방법을 하자면은 일단 지운 다음에 텅텅 빈 스마트폰에다가 큰 파일들을 넣고 네. 또 지우고 또 큰 파일을 넣고 또 지우고 이런 걸 여러 번 반복하면은 덮어쓰는 방식으로. 예, 덮어쓰는 방식으로 하면 좀 낫습니다. 그래서 한 서너 번 정도 이렇게 덮어쓰고 나면은 복구하기 힘들 거다. 이런 게 이제 보안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도 물론 이제 끝까지 추적을 하자면은 그런 것도 100%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러게요. 신경 쓸 게 조금 있기는 합니다. 이 중고차 시장처럼 중고폰도 좀 시장에 잘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떤 제도가 더 필요할까요? 일단 정부에서 이제 중고폰 판매 사업자 인증 제도를 도입할까 말까 했었는데 아직 네. 도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고폰을 판매할 때 아까 말씀드린 보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인증 제도가 있으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중고폰 판매업자들이 이제 매입하는 가격들 같은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지금은 그 개인 거래가 아니라 이런 그 매입으로 잘 안 가시는 이유가 워낙 가격을 낮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더 물론 이제 이 사람들도 미치고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긴 합니다만. 중간 마진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예. 좀 가격 같은 것들이 좀 더 좀 안정화되고 좀 신뢰가 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신뢰 같은 것들이 시장에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안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제도가 필요한 것인데 지금은 좀 더 인증 제도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동안 우리나라 정책 당국은 새 스마트폰을 파는데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좀 그런 외부적인 신용을 갖다가 제공을 해서 이 중고폰 판매도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가계 통신비도 좀 절약을 할 수 있고 사실 제일 싸게 이제 통신을 하는 방법은 중고 스마트폰을 사서 알뜰폰을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굳이 대형 통신사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한 달에 몇천 원 정도 내고 쓸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대기업인 이런 통신사들 어떤 상술 때문에 새 폰을 사고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씩 통신 요금을 내야 되는 게 너무 오랫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문화가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통신 요금이 너무 비싸다라고 인식을 하는데 사실 거기에 단말기가 할부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 더 비싸지는 요인도 있고요. 네. 자, 오늘은 중고폰의 역사 또 미래까지 살펴봤습니다. 경제 대기록 KBS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